정답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제 간단한 계산 법칙으로 편하게 계산하는 그런 건데, 오늘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주사위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주사위는 6면이고 동전은 앞뒤 2개니까 12개, 그리고 12개인데 앞일 경우 6가지, 뒤일 경우 6가지, 이렇게 12개고, 주사위 6개랑 동전 5개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잠깐만, 일단 첫 번째 같이 숫자가 작고 쉽게 세어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세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숫자가 커질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전 5개니까 앞뒤 해서 5가지, 주사위 6개니까 6가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곱셈을 사용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경우의 수에서 곱셈이랑 덧셈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동시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주사위 100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과 한 개를 100번 던지는 것 경우의 수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라는 표현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고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지 않은 것,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것을 쓰는데,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은 주사위 이것만 던진다고 해서 결국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전의 경우의 수가 필요한데, 일단 이거 하나만 된다고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준 것입니다. 합의 법칙 같은 경우 완료라는 표현 완료됐을 텐데,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고백 법칙이라면 이 3가지, 그리고 아직 부산을 가야 하니까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 2가지 라면,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이미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완료됐다는, 잠깐만 이렇게 했을 때는 6가지가 맞지만, 이제 2가지 더 경우가 생겼다 했을 때 일단 이 경우가 완료됐고 이 경우도 한 번에 가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 둘은 대전을 거쳐가지 않는 다른 경우라고 약간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야지 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정말 많은 곳에 쓰이는데, 일단 이제 땅의 분식에서 알아볼 건데,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안 먹고 그냥 다른 거를 시킬 수도 있고 아예 안 먹을 수 있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플러스 아예 안 먹는다 5가지, 어묵도 4가지,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즉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12의 양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가 커질 경우에는 이것을 하기가 난이도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총합 같은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3가지, 이 경우 4가지를 바로 곱해버리면은 양의 약수계를 4가지 바로 알 수 있고, 이런 양의 약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열인데, 순열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7명 중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볼 것인데, 일단 그럴 경우에는 아마 7명 중에 1명이 들어갈 거고,
그 한 명을 제외한 6명, 5명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열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인데 이 순열에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은 이 자연수 밑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곱해주는 건데 이런 형식으로 전부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순열 문제들이 있는데 해설을 해보자면 이 5가지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팩토리얼이고 입니다. 하지만 P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P1, 2라고 두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경우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 마그넷 글자 같은 경우에도 중복 글자들을 많은데 당황스럽네. 하나 더 있다. 글자들을 따로따로 보고 나열하는 것이고 이제 따로따로 나열한 경우가 아닌 원래 그 경우로 곱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남녀를 배열할 때 여학생을 전부 이웃하게 줄 서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여학생을 하나로 보면 됩니다. 여학생을 이렇게 하나로 보고 남학생을 배치하면 되는데 이 여학생 한 개로 보기 때문에 6팩토리얼이고 그리고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추가로 곱해줍니다. 이번엔 이웃하지 않도록 줄을 세우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남학생들을 먼저 배치합니다. 5명을 일자로. 그리고 이렇게 빈자리가 6가지 남는데 이 빈자리를 여학생들로 채우면 됩니다. 이제 교대로 소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먼저 세우고 여자를 세우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뜻은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는데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두 여학생이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맞아.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같을 경우 좀 달라지는데 이제 남자를 먼저 배열할지 여자를 먼저 배열할지가 그것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조합인데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앞에 나왔던 순열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랑 부회장, 즉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표 3명, 그러니까 직위 없이 그냥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즉 5명 중 3명을 뽑는다. 이 3명은 막 구분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순열 같은 경우 이렇지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을 구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 순열과 조합을 각각 조합이랑 순열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순열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먼저 하고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3명을 대표를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뽑아주면 되고 조합을 순열로 나타낼 경우 세우고 얘네를 따로 이 구분을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순열로 표현하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조합의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30명 중 28명을 뽑아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경우와 2명을 아예 사주지 않는 경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고 그리고 20명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지만 아무한테도 안 사주는 것도 같은 경우이기에 이것을 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고 분배는 나누어서 나열하는 것입니다.